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최근 들어 할머니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요양차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시내에 들러 장 좀 보고 들어가려던 찰나 봐선 안 될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잊혀가고 있던 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 좋지 않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네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할머니는 금세 제 기분 상태를 살피시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조심스럽게 시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좀 전에 상황을 듣게 된 할머니도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네요. 그래도 지나간 일이고 두 번 다시 엮이게 되지 않을 테니 어느 정도 마음은 편하지만 벌써 3년이나 지나버린 일이지만 새로 이사온 지역에서 마주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짝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을지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누구나 그렇듯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잖아요. 저 또한 처음으로 할머니께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고 뭐든 제가 하는 결정을 믿고 따라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큰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동안 살면서 많은 치욕을 느껴보긴 했지만 결혼 이후 한 가족으로 생각해도 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전혀 몰랐었네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네. 시키면 그냥 내 하면 될 것을 뭘 그리 토를 달아? 지금 너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이제 1년 됐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 거지? 어머님,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요. 홀로 계신 저희 할머니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살면 제가 원하는 때 할머니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 사정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뿐인 내 아들 너한테 보낸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이해해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 할머님 보고 싶을 때 보는 거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들어와서 살자. 나도 솔직히 그동안 엄마가 옆에서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필요한 부분들 알아서 챙겨줘서 너무 편했는데 우리 둘이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전부 다 맞춰주기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 엄마처럼 당신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없어. 대화로 풀어가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말 안 들으면 바로 머리채 잡히는 거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안 그래? 오빠가 좋아서 결혼했다지만 내가 봤을 때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새언니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 부모님 없이 자라면 커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 봐. 새언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사회생활 적응 못했죠? 할머니 그늘 밑에서 자라왔으니 애지중지 이쁨만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겠어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꼭 그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한번 접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가씨,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희 가족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됐다. 그만들 해라. 새아가 네 뜻 잘 알겠고 2번 다시 물어보지도 않을 테니 더 이상 볼 일 없으면 이제 돌아가라. 아들, 뭐하고 있어?
네가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했으면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빨리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그럼 저녁은 나온다고 맛있는 음식 차려준다고 했잖아. 우리 온 지 이제 1시간 지났는데 벌써 돌아가라고? 엄마 목덜미 잡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라. 지금도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시모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점점 심해졌어요. 이 모든 게 남편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었죠. 당연히 결혼을 하고 따로 나와 살면 서로 부딪히는 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걸 맞춰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말끝마다 남편은 엄마가 이렇게 해줬다는 둥 저렇게 해줬다는 둥 불만이 많아졌지만 최대한 맞춰주려 노력하다가 왠지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가정부를 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알아서 하라는 말 한마디에 남편의 불만이 시모에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없이 자라서 자기 중심적인 것 같다는 말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남편과 결혼 1년 만에 냉전 상태가 되면서 부부싸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부려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더 편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그리 싫은 거야?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몰라? 어떻게 당신 집안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거야? 우리 할머니 지금까지 혼자서 나 키워주셨어. 그런데 이제 다 컸다고 당신이랑 따로 살림 차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은 편할 것 같아? 그래도 앞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아이도 낳고 증손주도 안겨드리면 행복하실 것 같아. 할머니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당신이 불만 가질까봐 말도 못 꺼냈단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내 감정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주 대놓고 나를 헐뜯더라. 그것도 당신 가족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 가족들이 이기적인 거야. 솔직히 내가 시댁에 들어가 살면 가정부 노릇밖에 더 하겠어? 내 자유까지 뺏겨버리는 거잖아. 그럴 거면 그냥 지금 이대로 사는 게 현명한 거야. 부부는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 당신도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줘. 그리고 제발 내 앞에서 어머님이 자기한테 이것저것 챙겨준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나는 당신의 엄마가 아닌 배우자라고. 서로가 노력해야 앞으로 함께할 인생길이 좋아진다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이제 그만하자. 끝까지 한마디도 지려고 하질 않네.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서 존중을 해주긴 하냐? 이 집 당신 할머님이 해줬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 기분으로 한 공간에 있기 싫으니까 당신 혼자 여기 있어. 남편과 시댁 식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게 이해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결혼은 부모의 곁을 떠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 사랑하는 사람과 또 다른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결혼인데 남편과 시모의 행동은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해줄 그런 여자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상처를 주는 모습들 또한 결혼을 잘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주었네요. 어느 정도 폭풍이 지나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대화로 해결이 될 줄 알았지만 하나의 폭풍이 끝이 나면 그 뒤로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네요. 남편의 집안이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 또한 많지 않아서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들을 알고 계신 할머니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제 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좋아했지만 저는 너무 죄송스러웠고 그동안 살면서 받기만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려 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괴롭기만 했었네요. 남편이 집 밖을 나가고 새벽이나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게 될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차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디에도 제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할머니를 찾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거리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차분함을 잃지 않으셨던 할머니는 저를 위로해 주셨네요. 우리 손녀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고민들은 결혼 생활하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란다. 그만큼 흔한 고민거리지. 하지만 어떻게 헤쳐나가냐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단다. 여기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겠지. 모든 건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바른 길을 걷기 위해 할머니가 바로잡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하구나. 우선적으로 관계 회복이 되어야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좋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침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방도 흥분을 하지 않겠지? 그리고 대화의 목적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 들어온다면 좋은 말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 거야. 지연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분위기를 살피고 대화의 중심이 된 사람과 나중에 따로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구나. 만약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그건 지연이 너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그때는 나누어진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나온단다. 언제나 침착하신 할머니의 조언대로 시모와 따로 만나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결과를 저에게 주는 게 아닌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만 잡아주셨고 험난한 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심을 키워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과거에 의류 사업을 하셨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언제나 바쁜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오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른 새벽에 할아버지와 함께 주문한 물건을 가지러 가려다가 누적된 피로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고로 전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잘 나가던 의류 사업이었지만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네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없이 자라다 보니 할머니한테 많은 의지를 하려 했었고 할머니는 이 험한 세상을 제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대신 해주지 않으셨죠. 그 결과가 좋던 나쁘던 부딪히길 바라셨어요. 그렇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혼 생활 또한 최대한 좋은 결과로 이끌어가기 위해 시모와 개인적인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처음으로 둘만의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웬일이니?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원래 그런 성격 아니잖아? 무슨 감정의 변화가 있기라도 했던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듣고 싶지 않으니까 결론만 얘기해. 나도 핑핑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어머님, 저번 일 때문에 좀 더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따로 시간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 얼굴 보며 지내야 하는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저번에 얘기하신 대로 생각을 굳히신 건가요? 그래, 우리 좀 솔직해져 보자.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한 게 뭐가 있니? 시집살이를 시킨 거 있어? 나도 서운한 게 너무 많았다고. 세아가 네가 다른 며느리들처럼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뚝뚝해서는 살가운 맛이 없잖아. 그래, 그건 그렇다 쳐. 우리 가족이 있는 앞에서 시엠이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받아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안 그래? 나야 당연히 너희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많은 점들이 이득일 거라 생각하고 들어오라고 한 거야. 너 내 아들 케어 못하고 있잖아. 당연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서로 맞춰 나가면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상태에서 결혼 이후에도 계속 마음에 걸려 있어 편하지 않은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서 함께 지내면 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할머니한테 자유롭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움직이려면 어머님 눈치 봐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어머님 댁에 들어간다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 그 끝은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족 모두가 화목한 게 좋은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이한테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결혼했으면 서로 맞춰 나가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세아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사장 어른 댁에 왕래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마. 언제 가든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우리 집에 사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구나. 서로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나를 불렀으니 어느 정도 시애미 생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알지? 그래야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시모는 저에게 또 다른 조건을 내걸었고 그때부터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지만 최대한 감정이 상하지 않게 대화로 해결 방법을 풀어나가길 원하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그 길이 가족 전체가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거라면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그동안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모든 걸 한순간에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문제가 간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신혼집 정리한 돈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집 사는데 한 푼도 보태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한 돈은 할머니한테 다시 돌려드리려고 통장에 따로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던 남편이 어차피 저에게 준 돈이니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당연히 싫다며 돌려드릴 거라고 강하게 얘기하자 기분이 상했는지 시댁에 들어가기 전부터 냉전이 흐르고 말았네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다가오니 사랑했던 마음 또한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의미부여가 없어지자 남편을 대하는 저 또한 살갑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침묵만 유지했던 시아버지가 정신없이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갑자기 전화를 하셨네요. 세아가 잘 지내고 있었니? 조만간 우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며? 정말 잘한 결정이다. 분명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원래 처음이 힘들지.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지나가면 전부 추억으로 남게 되니 언제나 좋게 생각하렴. 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시간에 아버님께 전화가 올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말이야. 세아가 우린 가족이잖아. 그래서 내가 부탁 하나만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시애비가 돈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빌려줄 수 있겠니? 내가 이런 말 하면 난감해 할까봐 내 아들에게 얘기했는데 잘 해결된 것 같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좋은 종목 하나를 추천받은 게 있는데 글쎄 이게 대박 터질 조짐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세아가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잖아.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내가 수익의 3배는 보장해서 쳐줄 테니까 시애비 믿고 신혼집 처분한 거 빌려줄 수 있겠어? 벌써 내가 아는 지인들은 전부 투자한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겠다는 거 인맥을 동원해 내가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됐단다. 무슨 말인지 알지? 투자만 하면 10배는 우습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말이야. 갑자기 이런 말해서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시애비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아버님 주식하세요? 살면서 할머니가 주식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한다면 절대 빌려주지도 말고 인연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어요. 집안 망하는 건 순식간이라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주식을 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을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는 곳에 투자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건 너무 허황된 꿈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버님께 돈을 빌려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투자했다는 그분들도 분명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요. 그깟 몇 억 때문에 가족과 등지자는 거야? 시애비가 전화를 들고 세아가한테 전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겠어. 그만큼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부탁한 건데 꼭 그런 식으로 나왔어야 하는 거야? 사장 어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소문으로는 80억의 재산을 현금으로 포관하고 있다던데. 그럼 꼴랑 3억쯤은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냐? 이건 뭐 원수지간도 아니고 퍽 하면 싫다는 말로 되돌아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만약 시애비가 그 정도 재산이 있었다면 나는 세아가에게 10억도 줬을 거다. 사람이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나중에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결국 아버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돈을 안 빌려준다는 말에 언성을 높이시며 화를 내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의 금액 또한 거의 비슷하게 맞출 정도로 뒷조사를 하셨다는 거에 소름이 돋았네요. 제 돈도 아니고 할머니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었지만 알지도 못하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시부에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이익이 창출된다면 분명 평생 욕을 먹을 게 뻔하지만 주식의 끝은 절벽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시부와 등을 진다 해도 빌려줄 마음은 1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으로 완전히 들어온 이후 서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려 노력했지만 시부는 저를 더욱더 좋게 안 보셨어요. 그 이유는 시부의 지인들이 투자했다는 종목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눈앞에 꽤 많은 돈을 만지게 된 걸 보곤 저에 대한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결혼 생활 유지하며 시모와 약속했던 대로 제 권리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시모가 저와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길래 방으로 들어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시모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찻잔을 건네주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잠시 뒤 시모의 입에서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들으려 한 건 아니고 과일 좀 먹으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세아가 통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거든. 그런데 얼핏 들어보니 사장 어른께서 신혼집 정리한 걸 그냥 세아가 쓰라고 얘기했다며? 결혼 선물이라고 하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1년이 지날 동안 한 번도 시애미한테 그렇다 할 선물을 해준 적이 없길래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어. 다른 며느리들은 무슨 때가 아니더라도 알아서 척척 명품 가방이며 여행도 보내주는데 나는 며느리 들어온 이후 그런 건 전혀 느껴볼 수 없으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돈도 들어왔겠다. 해외로 리조트 여행 보내주는 건 어떨 것 같니? 그것도 최고급으로 2번 다시 이런 부탁 하지 않으마. 시애미 일생에 딱 한 번 다녀오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소원이라는데 안 들어줄 건 아니지? 시애미가 갔다 와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마. 신혼집 정리하고 생긴 자금을 할머니께 다시 돌려드려야 했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다며 가지고 있길 원하셨고 그 짧은 대화를 시모가 듣게 되면서 또 다른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너무 당당해서 제가 다 놀랄 정도로 시모는 해외여행을 꼭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는데 그 순간 밖에서 듣고 있었는지 신우와 남편까지 합세하면서 더욱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고 간절한 소원이라며 애원하길래 여기에서 또다시 거부한다면 남편과 신우가 보는 앞에서 쪽을 주게 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화목한 가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라 생각했었어요. 뭐든지 좋게 생각해야 결과도 좋을 것 같아 괜찮은 날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워낙 바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시간을 내지 못해 시댁 가족들만 떠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시모가 꼭 한번 가고 싶다는 하와이로 리조트 예약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다 필요한 경비 또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었어요. 이왕 보내드리는 거 기분 좋게 다녀오셔야 나중에 별탈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한 결정이 앞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밑거름이라 생각해 이번 한 번만 하기로 했었네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해외여행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할머니와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는데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어서 시댁 식구들이 돌아온다면 그때 할머니와 함께 여행 계획을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해외여행을 떠난 상태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에 인기척이 들리길래 순간 몸이 경직이 된 상태에서 천천히 집안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있었고 뭔가를 이곳저곳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걸 확인한 어떤 사람이 관계자인 듯 다가오더니 세대주냐고 물어보길래 시댁에 살고 있는 며느리라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대출 연체로 인한 재산 압류 스티커를 부착했다며 주어진 시간 안에 변제를 하지 못한다면 강제 매각 처리를 하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광경에 너무 놀라 온몸이 떨려왔고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시모에게 전화를 해보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듯 밝은 목소리로 즐거운 여행을 보내고 있다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너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집안 곳곳에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다며 어찌된 상황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압류 스티커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압류 스티커야? 잘못 알고 온 거 아니야? 확실하게 알아본 거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갔는데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재산 강제 처분을 하겠다고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전혀 모르는 말인데. 여보, 이리 와서 며느리 전화 좀 받아봐요. 집에 무슨 압류 스티커를 붙였다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게 내가 예전에 대출 내서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전부 다 날려먹는 바람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일단 지금은 해외에 있으니 여기 일정 마치고 다시 얘기하든지 하자. 시부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바쁘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지만 시모가 난리를 치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고 있었어요. 심각한 상황인 건 맞지만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붙어있는 압류 스티커 때문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설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모가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고 침착하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와 갑자기 겁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 이걸 어쩌니? 지금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세상 구경 못하게 만들 거라는데 이거 어쩌니? 도움 청할 곳이 세아가 너밖에 없어서 일단 전화했다. 경찰에는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하더구나. 신고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래. 네? 어머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요? 원하는 게 돈이래요? 얼마를 원한다는데요? 지금 당장 입금해주면 그 사람들이 놔주겠대요? 일단 어머님 침착하시고요. 그이 좀 바꿔주세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여보, 우리 좀 살려줘. 이 사람들을 엄청 무섭게 생겼어.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원하는 돈 입금해주면 풀어주겠대. 그래서 얼마를 원하냐고 물어보니까 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원한다고 하길래 그만한 돈이 없다고 얘기하자마자 우리를 점점 더 겁을 주고 있어. 이러다 이 사람들 감정 안 좋아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것 같아. 여보, 제발 도와줘. 그래서 얼마를 원한다는데 확실한 금액을 일단 얘기해 보라고 해. 그래야 내가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 아니야. 80억을 입금시키래. 오늘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인생이 마감될 거라는데 나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 도와줘 여보. 당신 할머님이 가진 재산이 80억 정도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면 안 될까? 이 사람들 정말 무섭게 생겼다고. 여보, 우리 꼭 도와줄 거지? 도와달라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두려워 보였고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돼서 그런지 급하게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주무시고 계셨는지 잠결에 받으셨지만 이미 침착함이 무너진 상태라 좀 전에 겪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던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며 저와 함께 경찰서로 향하길 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며 일단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길래 떨리는 마음 붙잡고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접수한 뒤 다시 남편의 전화가 꺼져 있어 다시 걸려오길 기다리고 있던 도중 3시간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돈이 준비되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남편에게 예상하지 못한 말을 툭 던지는 순간 말도 안 되는 대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게 되었네요. 여보, 돈은 준비됐어? 80억이라서 시간이 좀 걸린대? 일단 되는 대로 입금해달라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나 살고 싶다고. 제발 다시 한국당 밝게 해줘. 부탁이야. 여기에서 인생 마감하고 싶지 않다고. 여보세요? 나일세, 지금 상황이 안 좋다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전부 다 투자를 한더라. 당장 입금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좀 바꿔줄 수 있겠나? 지금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래. 일단 그 사람들과 통화 좀 해보게 바꿔줘봐. 통역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나? 뭐라고요? 지금 당장 80억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이 안 된다는 말을 하자마자 가족들에게 하는 순간 신우가 뱉은 한마디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어차피 돈 줄 생각 없는 것 같다며 연기 그만하자는 말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고 조용히 하라는 시모의 말과 함께 전화기는 꺼졌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할머니를 바라보자 애초부터 느낌상 거짓말인 줄 알고 있었다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걸려들은 거라는 말에 시댁 가족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네요. 할머니는 보통 붙잡혀 있게 된다면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영상을 보내주거나 80억을 주기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면 더 큰 무서움을 줄 텐데 외국 사람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아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신우가 걸려든 거였어요. 모든 게 밝혀지게 되는 순간이었고 더 이상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재차 전화를 걸었지만 자신들의 행동이 창피했는지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귀국할 날짜가 되었고 이만 갈고 있는데 올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길래 다시 몇 번 전화를 하던 그때 남편이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네요. 이제 그만 좀 하지. 한 번 속지 2번 속냐?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당신 가족들은 하나같이 바뀐 게 없어.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 서류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당장 집으로 튀어와. 여보, 이번엔 진짜야. 우리 좀 제발 살려줘.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전부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야. 오늘 내로 돈 입금 안 해주면 2번 다시 한국당 밟지 못하게 해주겠대. 아까는 우리 집 빚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내 말 정말 믿어줘. 이 사람들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기겁을 하고 있는 시모와 신우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든 외국인이 당장 돈을 입금시키라는 말에 또다시 심장이 요동쳤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처리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시댁 사람들에게 땡전 한 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은 다행히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가진 상태로 집에 들어왔네요. 그리곤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나 결국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네요. 남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연기를 하다가 자신들이 되려 위험에 빠진 꼴이 정말 한심했어요. 결국 시부가 빚내서 투자했던 주식으로 인해 집안이 망하게 되면서 그 집안의 재산은 모두 강제 처분되었고 끝내 빈털터리로 주저앉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할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마트에서 주차 요원을 하고 있는 시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필 이사 온 곳에 시부를 마주치게 되니 언젠가 그 식구들과 얼굴을 대면할까봐 기분이 좋지 않네요. 2번 다시 엮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엮이게 될까봐 다시 이사를 가야 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선 앞으로 저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